저희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날 그 공부를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그거에 어법 배열까지 낼까 하다가 그거만 낸 건데? 와, 16장은 정말 우리 많다고 했잖아. 여기 의도적인 수치가 아니라. 근데 되게 쌤스럽지 않은 음료수를 드시는 아, 거예요. 쌤 되게 약간 매실 주스 이런 거 드셔야 되는데 아니면 바라만 드는데 저거는 되게 너무 영한, 너무 트렌디했어. 너무 드리지. 이런 걸 비약시키고 드시면 바람만 갑니다. 아니 그냥 단순해요.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서 그래.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딴 걸 먹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맨날 사 먹을 순 없잖아. 아이고. 자, 갈 길이 멀죠? 31번 보자. 아, 이거 저건 6개에서 나는 뭔가요? 아, 멀었지. 이야, 이야. 또 온도 좀 풀고. 자, 아까 엄청 바쁘시다. 늘 그래요. 이번 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또 이제 지금 중딩 애들, 오마중 애들 대신 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후배들이죠, 동아에. 근데 이제 그 오마중이 이제 외부 지문이 이번 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자습서 만들고 또 우리 이거 도식화 만들고. 근데 도식화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저도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나도 좀 더 잘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생겨갖고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약간 제가 좀 변화를 줬어요. 아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식화한 거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어법 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형 예상을 제가 이제 항상 써놓잖아요. 근데 그 변형 포인트를 이제 조금 이제 본문에다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학습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이제 좀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뭐 이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우리 주역고뿐만 아니라 이제 타학교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뭐 주역고 전용으로 이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원장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합심을 해갖고 좀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도식화를 좀 작업을 했어요. 유의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버전은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모의고사 도식화는 사실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금방 끝내실 수 있겠죠? 그 오늘 워크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좀 그렇게 정하면 그러고 보니까 대현이가 왔네? 형이 잘 뽑았어요. 맞다. 아무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지금 오늘 받은 워크북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도식화가 됐든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진도가 끝난 데까지는 일단은 다 좀 미리미리 하자라고 좀 생각하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방에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그 워크북 다 못했다고 뭘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19년 모의고사 다 안 했을 거 아니야. 준이 아직도 영장 남았지? 영작이요? 영작은 마지막 하다가 아껴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날엔 영장 내가 딴 걸로 줄 건데 뭘 그걸 위해서 남겨놔. 말 같잖아 소리 하고 있어 자식.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은 이제 우리 그 주역고 스타일의 영장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출제를 해보려고 해요. 모아갖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야. 자꾸 이렇게. 아무튼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몰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최대한 그 워크북을 아까 받으셨을 때 되게 두꺼웠을 거예요. 100페이지 좀 넘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거는 순전히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진짜 워크북에서 웬만한 거 다 뺐습니다. 제가. 해석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진짜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 서술형 들어가는 번호만 영작이랑 어법이랑 이런 거 다 넣은 거고요. 해석도 뺐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서술형 안 들어가는 나머지 12지문 같은 경우는 한글 빈칸, 영어 빈칸, 그리고 순서 배열,
그 순서 배열이 그 이제 영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작 순서 배열이 아니라 문단 순서 배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 배열 문제, 모의고사 문제. 그게 끝이에요. 그 세 개가 끝입니다. 그거면 진짜 금방 할 수 있어요. 정말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아서 그런 거지 워크북 자체가 여러분이 부담될 만한 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자 일단 오늘의 목표는 5지문이죠? 35번까지 하는 걸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20번대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비교해 보니까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31번의 주제는 뭐냐? 전보처럼 사전 통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정리해서 줄 거니까. 자 바로 첫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send telegraph. 이 telegraph가 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보내지 않는답니다. To communicate, 통신하기 위해서요. Anymore, 더 이상. But 그러나 it's a great metaphor. 그것은 훌륭한 메타포랍니다. 비유랍니다. 뭐에 대한? For giving advance notice. 이 advance라는 것 자체가 사전의라는 뜻이 있죠. 발전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 통보를 주는 것에 대한 좋은 비유랍니다. 전보라는 것 자체가. 전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옛날 지금은 우리가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지금 그냥 카톡 하나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낼 때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전 통보라는 게 바로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주제로 바로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도 must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다 주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 2번으로 나눴어요. 자 다음 문장 보자면 때때로 you must inform. 자 너는 알려야 된대요. 어떤 것들이냐? Those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이겠어.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뭘 알려야 되느냐? Of upcoming change를 알려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수거 중 하나인 inform A of B죠. 그래서 A에게 B를 알리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4형식처럼 해석이 된다는 게 특징인데 실제로 4형식이 아니라 of가 나와 있다는 게 좀 주의점이죠. remind랑 비슷합니다. remind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자이가링 교과 때 나왔었죠. 서술형에서. 그런 것처럼 이 inform도 마찬가지입니다. inform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알리다. 4형식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알리는 거냐?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된대요. 뭐 함으로써? By conveying, 전달함으로써. Important information well in advance. In advance, 사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아까 전에 제가 주제를 뭐라고 말했었죠? 사전 통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자 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변화라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여유를 주라는 거겠죠. 이게 똑같은 말인 거죠. 중요 정보를 미리 잘 전달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말은 미리예요. 미리 전달함으로써 다가올 변화에 대해 미리 좀 이 그 주변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 건데 자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There's a huge difference. 커다란 차이가 있대요. 뭐 사이에? Between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엄청 길죠. 자 그러면 우리가 between A and B의 구조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and가 여기에 있죠. 그럼 이 녀석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 말한 거냐? From now on. 자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doesn't give people enough tim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셈인 거죠. 됐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 바뀌자. 갑자기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럼 사람들한테
뭐야 이거 뭐 왜 바뀌는 건데 이해도 안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사람들이 변화될 시간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것과 saying something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말한답니다. Starting next month. 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건데 we a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어?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갑자기 통지하는 것과 미리 통지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통보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보죠. 이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사전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Telegraphing empowers people to that. 자, 정보를 보내는 것은요, empower,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enable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사람들이 적응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정보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사전 통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전 통보.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 통보해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적응할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Telegraphing. 자, 우리 또 정보를 보내는 건요, 이 art를 포함한답니다. art는 여기서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란 뜻입니다. 스킬이야, 스킬. 어떤 기술을 포함하느냐? Of seeing an upcoming event or circumstance. 자, 그러면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기술이랍니다. 그리고요, giving. 요 giving과 seeing이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giving others enough time.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기술이래요. 자, 어떤 시간인가? To process and accept change. 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런 기술을 수반한답니다. 정보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즉 사전 통보를 한다는 거는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미리 사전 통지를 해주는 이런 기법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뭐 근데 사실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명령문으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Telegraph라고 나왔습니다. 사전 통보를 해라. 어떤 것이든 간에 anything that 어떤 것이냐 will take people out. 그러니까 사람들을 take out 꺼내는 거야. 뭐에서? of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네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늘 많이 보는 comfort zone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comfort zone. 그러니까 comfort zone에서 벗어나게 할 무엇이든 사전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됐어요? 우리가 변화를 수용한다는 건 뭡니까? comfort zone에서 벗어나는 게 변화를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건데 바뀌려면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는 편안한 지역인데 그러면 나는 uncomfortable zone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uncomfortable zone.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comfort zone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면은 미리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야 오늘 그냥 11시까지 수업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야 오늘 11시까지 그냥 수업하자. 빌 받았는데 그냥 하고 오늘 이거 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제 수용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카톡으로. 됐어요? 카톡으로 이제 야 다음 시간에 12시까지 남을 거다 이러면서. 알겠죠? 네. 그렇게 하래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아 선생님 오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이러면서 변결하거나 그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This will allow. 자, allow하면 보통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처리 시간을 허용해 줄 거래요. For them, 그들에게요. 어떤 시간이냐? 오형식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To accept the circumstances.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make the most of. 자, 이 make the most of가 수거입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자, make the most of what's happening.
그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처리 시간 이거를 허용해 줄 거랍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할 만한 여유를 줘라 이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게 끝입니다. 자, 전체 내용 끝났고 이 글은 주제와 요지가 좀 별도인데 첫 두 문장을 아까 제가 주제로 잡았었죠. 사람들한테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짧게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Telegraphing empowers people to adapt라고 나왔죠. 이제 사전 통보를 하는 게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미리 이야기해준다, 미리 알려준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리, 뭐 사전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갑작스러움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이 글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2번. 그런데 저는 방금 지문이랑 조금 반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전 통보만으로 살아가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훨씬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아니 저 어차피 오늘 못해요. 오늘 이따가 8시 반에 B반 애들 보강해야 돼요. 어차피 그 너네 수업 끝나고 또 B반 애들도 또 보강해야 돼요. 어차피 안 하고요. 그리고 B반 애들은 지난 시간에 5지문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 7지문 할 생각이에요. 그냥 10시 넘겨요? 10시로 되겠어요? 택도 없지 않을까요? 10시로? 7지문 할지 아니면 6지문 할지 조금 고민되는데 일단은 뭐 거의 뭐 B반 애들 죽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화목토반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화목토반. 이 화목토반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화목토반 애들이. 아니 용성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지범이도 그렇고 현빈이도 그렇고 약간 그 되게 전의를 불태운다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제 걔네들이 이제 보강을 불렀거든요. 그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6지문 진도를 이제 나갔는데, 야 그 A반 애들 6지문 어제 진도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6지문 나가자. 다 똑같이 6지문 나가자. 이게 내가 말한 의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받아들인 거, 쌤 저희 7지문 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좀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이거 7지문은 아닌 것 같아. 쌤 그냥 똑같이 6지문 하시죠. 해서 똑같이 6지문 나갔어요. 뭔가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전의를 불태우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용성이가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동아가 자꾸 저를 무시해요. 그래갖고 내가 들으면서 동아 그놈 참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무시해 친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판. 네가 뭔 자격으로 비판을 해? 뭐가 저 헛새가 영어학과를 안 들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가 제일 텃세가 심해. 제일 텃세가 심해. 가연아, 잤어? 잤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31번 하는데 한 5번째 줄쯤 할 때쯤에 약간 눈이 풀렸더라고. 약간. 자, 아직 갈 길이 멀어. 힘내자. 자, 32번 갈게요. 자, 이 녀석도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얘도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소재가. 기억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기억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약간 철학적인 내용 같기도 한데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미리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인데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나머지 교치구문이 나왔잖아요. 자리 좀 어? 자리 좀 그러세요? 왜? 준이가 안 보인대요? 네. 야 나는 니 때문에 안 보여. 뭐가 안 보이는 줄 알아? 영상 찍으면 니 대가리밖에 안 나와. 아니 그래갖고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니 머리 때문에 나중에 영상 보면은 하지마.
기준 주지. 좀 줄이고 좀 건방지게 앉아도 내가 이해해 줄게요. 약간 건방지게 앉아도 이게 제일 때 것.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인데 근데 이제 좀 아쉬워요. 너무 내기 좋잖아. 딱 도치구문이. 딱 주제문이고 게다가 아쉽네요. 여길 내야지. 뭐 하는 거야? 니네 학교 선생님. 자 보겠습니다. 나돌리 나왔으니까 우리가 버더우스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버더우스가 나와 있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버더우스가 그냥 통으로 생략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자 기억이 뭐 할 뿐만 아니라 이 underlie라는 거는 기반이 되다라는 거거든요. 언더는 아래고 line은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놓여 있다. 기반이 되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Our ability to think and all. 자 어찌됐든간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defines 정의한답니다. 뭐를? The content of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의 내용을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how we preserve them for years to come. 자 그러면 수년 동안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그것들을 preserve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수년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이거를 또 규정 짓는답니다. 말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건데요. 결국 기억이라는 건 무엇이냐? 앞에 나돌리 부분에서 말했던 거는 사고하는 능력의 기반이 된답니다. 첫 번째 사고 능력의 기반이래요. 기억이라는 건.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경험들을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경험이에요. 경험, experiences. 즉 우리가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 이런 거를 규정한대요. 경험, 내용 그리고 경험 보존 방식 이런 거를 규정을 짓는답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쓴 거거든요.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사고 능력의 기반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사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뭐 배웠고 익혔던 이 기억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능력이 기반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느냐 이거를 규정 짓는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럼 말 그대로 그 경험 내용 이게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워낙 옛날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 경험을 할 때 어떤 특정 경험을 할 때 이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정도만 기억하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오래전 일이라 따지면. 그러면은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내가 보존하고 있는 거냐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짓는 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어서 볼게요.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든대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답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까 전에 제가 말했었죠. 기억은 우리의 사고 능력과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 글은요 마찬가지로 첫 두 문장을 주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주제 2번, 주제 1번 됐죠? 둘 다 주제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정체성의 기반?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정법으로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If I were to suffer 자 만약 내가 고통받는다면요 from heart failure 그러니까 심장병 그러니까 심장이 고장난 거죠. 이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depend upon an artificial heart 자 인공심장에 의존하게 된다면 I would be no less myself 나는 어떨 것이다? No less myself라니까 no less는 그냥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여러분 혹시 그 저기 뭐야 학자 중에 그 폰 노이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폰 노이만? 그 폰 노이만이라고 이제 헝가리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학자이자 그 컴퓨터 같은 거 배울 때 나오거든요. 에드삭을 만든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폰 노이만이 이제 그 말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발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생명의 그러니까 인공 생명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인공 생명. 그때 뭐 이제 제가 뭐 복잡한 얘기 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야.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톱을 깎았어. 그럼 이 손톱이 떨어져 나간 이 손톱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일부 하나하나는.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눈알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이 눈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는 거는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오한 질문을 이제 던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안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잘 봐봐요. 인공 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장이 내 거를 빼갖고 그래서 딴 심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잃은 건가요? 아니죠. 나는 나죠. 나는 그냥 나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어서 볼게요. 또 비슷한 예시인데요. If I lost an arm in an accident, 내가 만약에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어. 그리고 had it replaced with the artificial arm. 자, 그 인공팔로 그것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I would still be essentially me.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나일 거랍니다. 됐어요? 내가 한쪽 팔이 없어. 그래서 인공팔을 달았어. 그래도 이 전체는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두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몸의 일부가 변화되어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부연 설명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 부연 설명 두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신체의 일부가 변화가 되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정체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됐어? 이 얘기한 거죠? 두 문장이. 근데 다음 문장 봐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내 마음과 기억이 remain intact,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한 I will continue, 나는 계속 할 거래요. To be the same person, 나는 똑같은 사람의 일을 계속 할 거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내 정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유지가 될 거다. 됐어? 그 얘기하는 거죠.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other than the brain is replaced.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나의 신체의 일부인데 그게 뭐냐면 other than은 뭐뭐를 제외하고거든요. 그럼 뇌를 제외하고요. 뇌를 제외하고 나의 몸의 일부가 교체될지라도. 됐어요? 교체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다? 여전히 그대로의 나일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 변화인데 여기서 뭐를 제외하고? 뇌는 제외해요. 됐어? 뇌를 제외하고 신체 일부가 변한다면 정체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뇌를 제외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기억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됐나요? 내 기억이 유지가 된다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그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On the other hand, 그럼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 Advanced Alzheimer disease 나왔죠. 그러니까 후기의 알츠하이머 질병이랍니다. 이거를 이제 앓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기억이 fade, 흐려진다면, 그러면 결국에 이 조건을 뭘로 잡은 겁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로 잡은 거죠. 결국에는 이 부연 설명의 반대로서 얘기한 겁니다. 자, 얘를 부연 설명 2번으로 잡을게요. 얘가 1번이고. 부연 설명 2번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이죠.
기억 손상이 발생하면.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사람들은 종종 말한답니다. 대절이라고요. He is not himself anymore.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손실하게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that it is as if. 자, 그것은 마치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 없는 것 같다. 그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Though his body remains unchanged. 그의 몸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됐어요? 내 몸은 전부 다 정상이야. 내 몸은 그대로 있어. 근데 나의 어떤 기억에 문제가 생겨버려. 예를 들어서 막 기억 상실증 이런 게 걸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SF 영화나 무슨 뭐 웹툰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보면은 뭐 사람들 뭐 몸이 바뀌거나 막 그런 내용들의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그 오마중 내신 대비할 때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 그 2030년 안으로 뚝배기 이식이 가능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대가리를 떼갖고 무슨 레고 갈아 끼는 거 마냥 내가 가온이 몸에다가 내 대가리를 박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내 뇌랑 내 의식이 이제 이 몸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몸은 가온이 몸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몸은 가온이 몸으로 바뀌었는데 내 의식은 로이쌤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몸은 가온이지만 로이쌤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는 몸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온이 대가리 떼갖고 나한테 넣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온이는 이제 뭐 몸은 로이쌤이지만 하지만 가온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34살로 살아가야 되거든. 무슨 34살이야? 네. 아무튼간. 계속 몸 교체하면 계속 젊은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진시황이 이제 영생을 이제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뇌와 척수를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평생 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의식은 살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그런 이제 인체공학에 대한 막 영화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기억은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능력의 기반이라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이 글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됐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33번. 자, 여러분이 또 많이 틀렸던 그 빈칸 문제였죠? 여기 지울게요. 다 썼죠? 지운다? 실제 빈칸이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였죠? 여기. To calculate statistics 요 근처였는데. 네. 요쪽이 이제 실제 빈칸이었죠. 자, 일단 이 글의 주제를 먼저 말하고 시작할게요. 아기들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뭐 별거 아니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babies, 아기들이 construct expectations, 기대감을 건설한대요. 기대감을 만든대요.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자, 여기서 보시면은 about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에 대한 이제 명사절로서 왓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 건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적격이라고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목적격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hear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그러니까 hear에 대한 목적어가 what sound예요. what sound. 됐어? 근데 이 what이 의문 형용사로서 이렇게 사운드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지를. 됐어? 간접의 문문이에요. 간접의 문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들 본인들이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면은 이런 소리를 듣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소리를 듣겠지. 그러니까 언제 어떤 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hey hold in memory. 자, 그들은요 기억 속에서 보유하고 있답니다. 소리 패턴을요. 어떤 패턴인가?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소리 패턴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대요. 됐어? 그런 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y make hypotheses. 그들은 가설을 세운대요. 아기들. 자, 뭐처럼 가설을 세우는가?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먼저 이 소리를 들으면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by the sound. 자, be followed by 하면은요 뭐뭐가 뒤따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아마도 저 소리가 따라올 것이다. 됐어요? 얘가 따라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be followed by 하면요 뒷내용이 따라오다. 됐어요? 뒷내용이 따라오다. 목적어면은 목적어가 따라오다. 따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먼저 들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내미한테 이제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소리를 먼저 들으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그에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소리 패턴이 나오겠네 라고 아이들이 이미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결론 짓느냐? 대절이라고 결론 짓는데 Much of baby skill in lear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기들의 기술의 많은 부분이 뭐 때문이다? 그들의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자, 실제 빈칸에 나왔던 건데 통계를 계산한다 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 결국 아기들이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반복. 왜냐면 앞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기들은 어떤 소리를 들을지를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그거 똑같은 패턴을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소리 패턴을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아이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기들은요.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소리 패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언어 학습을 뭘 통해서? 소리 패턴을 통해 언어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 패턴이라는 거는 결국에 본문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이거는요 반복이 키워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되고 이 반복을 하도 듣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반복이 축적됩니다. 그럼 축적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통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실제 빈칸을 풀 때 이 과정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30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과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짓느냐? 애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기법이라는 게 결국 뭐 때문이다?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통계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A 상황에서 1이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2라고 이어졌어.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1이라고 말하니까 2라고 됐어. 또 1이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2라는 말이 이어졌어. 근데 어쩌다가 1에서 3으로 이어졌어. 그 다음에 또 1에서 2로 이어졌어. 이게 한 100번 정도 반복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애들은 계산을 하는 거야. 이 반복이 쌓여서 지금 데이터가 쌓였죠. 애들의 뇌에는요. 그럼 이 쌓인 거를 통계화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1 다음에는 2를 말할까 3을 말할까 2를 말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애들이 계산한다고 지금 표현한 거라고.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1이라고 말하면 다음에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첫 문장에서 말한 거라고. 됐어? 이해됐지? 뭔 말인지? 자, 다음 내용 만나 그러면. 자, for babies 아기들한테 있어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절을 의미하는데 appear to 부정사하면은 뭐처럼 보이다거든? 그러면 그들은 뭐처럼 보이느냐?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atterns.
어떤 패턴에 주의 깊은 그런 굉장히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대요. 어떤 패턴에 네, repeat 나왔네. repeat 반복되다. 그래서 in language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빈칸 문제 풀 때 요것만 봤으면 답 나오거든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계를 계산한다라는 이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워서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리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답이 나오기 어려웠지. 사실 단서는 바로 아래 문장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언어에서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그럼 반복되는 패턴 1에서 2로 간다, 1에서 2로 간다, 가끔씩 3으로 가는데 대부분 1에서 2로 간다. 이 반복되는 패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만들고 그 통계를 계산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애들이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거죠. 됐어요? 그 우리 아들내미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제가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요. 한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얘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참고로 말하면요. 저는 여러분 갈구는 거나 내 아들 갈구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우리 아들내미가 약간 이제 버릇없는 행동을 하겠죠. 얘도 애니까. 그럼 만약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면요. 처음에 좋게 말해. 루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BTS야. 이제 이름 딱 말하면서 No. 딱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얘가 딱 이제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반복되는 상황. 자기 BTS가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되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해. 이 상황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지 얘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No. 나 이 말만 해. 그럼 얘가 딱 와갖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이게 딱 안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 아무 말도 아직 안 했거든.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래. 근데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아빠 뽀뽀해요. 우 막 이래. 그러니까 걔 나름대로 애교 부리는 거야. 나름대로 애교 부려갖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걔는요. 그걸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화내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얘가 와갖고 아빠 뽀뽀 우 하면서 막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제 내가 아직 갈구기 전이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았어. 이 얘기 안 할게. 준이가 자꾸 딴 거 하니까. 자, 딴 거 볼게요. 잘하는데요. 준이 잘하는데요. 준이? 준이 계속 저거 부분에서 테스트 보고 있었잖아. 맞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안 집어넣어? 내가 모르는 척 해주니까 바본 줄 아나. 자, 다음 거 봐봐. 요 문장입니다. 네, remember. 그들은 기억한대요. In a systematic way.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패턴, 반복, 막 이런 말들이 나오죠. 통계를 계산,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systematic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How often sounds occur? 자, 소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In what order? 자,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Which, what intervals니까 무슨 간격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with what changes of pitch. pitch는 이제 음조를 말하는 거죠. 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음조가 변화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톤만 딱 들어도 애가 나한테 와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잖아. 로나 이렇게 얘기할 때랑 로나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 톤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그냥 체화하는 거죠. 체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눈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 이어서 This memory store. 이 기억 저장소는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해준답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기억 저장소는 아이들로 하여금 요거 하게 해주고
요거 하게 해준대요. To track, 추적하게 해준답니다.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s. 그들의 뇌 신경회로 내에서 추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추적하게 해준다는 건 뭡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애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 기억을 다시 이제 되살리는 겁니다. 전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지? 이걸 이제 추적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서 추적한다는 건 상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상기하게 해준다. 리마인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니까 소리 패턴의 빈도를 상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to use this knowledge, 이 지식을 사용하게 해준답니다.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meaning and patterns of sounds. 소리 패턴의 의미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요. 이런 소리 패턴이 나왔어.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이 지식을 사용하게끔 해준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계산하는 능력을 어떻게 한다?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 소리 패턴. 됐나요? 그래서 이거와 가장 가까운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제에 가깝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6개도 되겠... 6개도 되겠는데? 쉬어. 오. 너무 열심히 했어. 와. 진이 얼마나 했어? 진이 아직 녹화되고 있어. 안 끝나. 아니. 어디서 녹화 안 보잖아. 리스판 터져라 씨. 녹화되고 있다고. 이거 재현이한테 우리 대현이 형 진이야 요구르트나 사탕 먹고. 자, 안녕. 재현아, 이거 오늘 짓을 이 영상 보고 있을 때는 왜 사진 있을까? 재현아, 이 영상을 보고 있어. 아 근데 초콜릿을 사오래 동아가. 금요일 날도 못 볼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왜 목요일 날 오는데? 이렇게 목요일 날 오니까 금요일 날 우리 보강하면은 7시 반부터 10시까지잖아. 10시 이후에 저녁 끝나 바로 오는 거 아니야? 동아가 초콜릿을 사오래. 아니 뭐 준이는 무슨 말인지 알까? 나는 그때지? 흑돼지 사오래. 야 나는 저기 그냥 통시 하나만 갖다 주라. 신의 방. 미쳤다. 시내 간 거랑 간 거라는데 자기 국어 공부하러 간 거라고 놀러 간 거 아니라는데. 역사 공부와 4.3 사건 그거. 돼지사 상사건. 김만도. 사회 공부하는 김만도. 와 세강 공부. 레전드. 형 그거 하나 아니야? 아니 무슨 부분에서 이렇게도 끝나지 않네. 왠지 애들은 못해야지. 아 은진이 형 아무도 뺄게 아니야? 나 오늘 또. 아 남자끼리 언제 이거 네 거였냐? 어? 네 거였어. 재현이한테 원하는 거 없어. 내가 인맥팔로 프로필 꽂아다 줄게. 다 가져가. 다가가면 좀 그렇다는데. 우리가 없어. 집중 많이 써. 확실히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훨씬 먹자. 이것들아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뭐 무게인데? 이거 어디서 받은 건지? 사다리? 남은 3시간 네가 먹어. 아니 나 하나도 못 먹었는데. 나는 먹을래? 야 없다. 나도 먹을게. 공안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게 하냐고. 이거 근데 반 나누기 너무 애매한데? 뭐 촉촉해. 수분기 가르게. 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상해 보이지. 우와 무슨 소리야? 나는 이 학원에 경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짜증나. 쌤 준이가 이 학원 폭파해서 미쳤대요. 알래. 장난이지 장난. 준이 롤모델이 윤봉길이래요. 맞는 말이야. 10살이 10살. 주윤이 됐어. 옛날에 유행한 애국지사. 주윤이 됐어. 그러면 늑숙한이 지금. 퍼플레이션이 진일 장사. 좋겠어. 아, 난 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하죠. 원장쌤이 깜빡만 보셨으면 좋겠다. 원장쌤 그 뭐냐 선생님 이거 확인하시고 조회수는 히데요시 진짜 보였다. 줄면 태웠다 이러면 교실 나오는 거냐? 몰랐네. 그건 이토 히로부미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소미들 씨는 그 임진을 아니야? 전국시대 사람이야. 실주 전국 시대상. 그거 중국 아니야? 그러게 다 섞였어. 옛날에 삼국지가 우리나라 삼국민이라는 걸 써요. 거리 백제시대. 나도. 요즘 이름이 조조 이런데. 삼국지를 본 적이 없어. 나중에 몰랐어. 아 그래서 조조 뭐야 관우상비 입는 그거는 유명하거든. 제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뭐라 지금? 아 끝이 안 보여. 끝을. 천천히 해. 토요일날 오는 거. 일단 우리처럼 끝나. 너또 2시에 할까 그러냐? 응? 또 2시에 할까? 점심 좀 먹자. 혼자 먹기 싫어. 나. 진짜 일요일날 오기 싫은데. 일요일날도 부르는데. 일요일에 부르고 뒷부 때또 부르고. 뒷부는 하루 몇 개월이냐? 아 릴리빙이 뭐냐? 응? 릴리빙 도와주다. 도와준다. 캐치링을 도와준다. 풀어놓다고 방출하다. 다돼. 도와주다. 도와주다. 댓글은 한 그거는 사원이 아니야. 그렇긴 한데. 없어. 뭐지? 과학 동아리야. 아니 그거 원래? 낙하산 내가 좀 뇌물 많이 줬으니까 낙하산을 좀 뻗었어. 우리 둘이 지금 낙하산 예매되게 있어 여기. 저는 이거 멤버랑 뽑아줘. 하고 싶은 건 그거 저한테 꼭 되게 내일 파티. 이거는- 이건이 나 1파. 이거는 오기 때문에 내 지금 나한테 넣어달라고 한 애가 지현이랑 서승민이랑 지민이랑 가온이랑 저예요. 저희서 5명. 조숙한 멤버들이네. 다 넣을 수 있냐? 응? 다 넣을 수 있냐? 1학년 멤버 좀 줄이고. 고1 때도 고2 아 그럼 안 되지 저거. 그럼 아기 순환이. 너 1학년 지금 몇 명인데? 이제 1학년들이 다시 자기 학년들 많이 보고 응? 이제 1학년들 2학년 되면 자기 학년들 그래 그럼 아기 2학년 순환 보고 아기 순환이잖아. 아 어쩔 수 없어 인생 그런 거야 하든 지원하면 그거 선택하겠어 그거 뭐 하는데 동아리에서? 우리 매주 정해야지. 물론 원래 정해진 폼대로 매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여자 보고 생각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내내 공약으로 저 야무지게 걸었어. 아 솔직히 발표 여성 무대 아니 근데 솔직히 발표가 연설했는데 지렸어. 초반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되게 분위기 안 좋았거든. 근데 내가 프로표가 순한 맛이니까 이제 매운맛 먹을 때 됐다 이러고 갑자기 왜? 먹은 거야 왜 먹은 거야? 돼지 어떤 노래를 뭘 소리했지? 아니 도대체 내가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한 거 왜 소문이 퍼졌냐고. 유토피아? 니네랑도 봤어? 뭐? 소문? 아니 난 못 들었어 다행이다. 진짜 소문 퍼져갖고 내가 당첨되면 여자 못 겠다고 했다가 그거 없이 소문 퍼져갖고 시시시도 존나 곤란했어.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 멋있다 전쟁이나 그런 적이 와갖고 동아리 여자 못 겠다 이러고 도대체 다른 동아리들은 뭐냐고. 너 부분에서 다 했네 준이야. 미친 새끼 친구를 어제 세팅했어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보지도 않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자면서 데일리 테스트 아 3개를 한꺼번에 나가잖아. 아니 자면서 요즘 갖고 있으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머릿속에서 이해하면서 여기서 보는 문장을 계속하고 있었어 집에 유명을 하네. 좌대로 자고 오늘 앞부분 쓰고 오늘 뒷부분이 쓰는 데 있었어. 머리 3분할 쉬는 건지 쌤한테 얘기해드릴게. 랩상이 날 잘 알려줬다
시내 경기 이러고 있는데 시내방. 진짜로 시내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거길 가 비싼 곳이. 부산에 어쨌든 시내 방송이 가야 되잖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지. 뭐지? 그것도 뭐야? 광야. 아 광야. 사면이야. 와 여기가 사면이 뭘 뜻해? 이런 애들 피해서 죽을 때 사면 아니야? 시간 그거 아니야? 흐름? 광야의 무역사. 이육사. 신성성. 그게 이어. 1년이 1년이 광야의 탄생. 광야의 시절. 광야의 황망전 존나 귀여워. 생명의 기초. 왕근이 형 죽은 거 불쌍해. 내가 망근이 좀 바보 같긴 해. 방귀가 방귀야. 왜 그렇게 하냐? 걔 보고 다른 나라 뭐라다. 거의 솔직히 그 말 체감됐는데 내가 봤을 때 방귀는 돼지고기 방금방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 진짜 오늘이 나도 오늘이 키웠다고 이렇게 돼. 나 이렇게 됐다. 방금이랑 방금 의미 있었으니까. 그 오늘이 종류까지 외워야 돼 문제는. 너 맞췄었나? 오늘 나 맞췄었어. 그거 학습지에 봤는데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맞추면 돼. 하하 나보다 하나 더 틀렸는데. 하하 중요한 기억이. 하하. 나 근데 진짜 성적으로 무시당한 거 동화밖에 없어. 학생. 널 성적으로 깔릴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나도 있잖아. 나는 그냥 얘보다 성적 안 나거든. 나 옷가 그냥 그냥 뭐야? 과학과 국가. 그냥 옷가 그냥 과학과 국가 과학. 과학까지 옷가. 아니 나 과학 못 보지 않았어. 91점이야 수학. 미안한데 이번 시험에서 91점이 기록 본 거야. 닥쳐. 사실 나도 못 본 거야. 한 문제는 틀려서 안 됐어. 솔직히 나도 못 본 거야. 닥치라고. 가은이한테 가서 가은이한테 가은이 과학을 리스펙트해. 그래서 진짜 중간고사 왜 이렇게 없고 기말고사 100점을 나 맞았는데 근데 내 때문이다니까. 중간고사 100점 맞아놓고 1등을 못하는 새끼 처음 봤어. 무서운 거 진짜. 집 가서 우리나 해. 미친놈이다 진짜. 네가 존경스러워 진짜 이제. 그거 하면서 영어 전교 1등 하는 게 나 너무 신기해. 아니면 아니 근데 진짜 룰을 영어 모드로 해가지고 아 퍼스트 블러드. 아니 전판에 시험 본 날에 랭겜에서 KDS 이기지? 그럼 다음에 시험 잘 본다. 이거 진짜 아 뭐였지? 아 지면은 지면 망해. 내가 수학을 그때 망했어 그래서. 억제기가 인히비트. 너무 보전 돌려야겠다. 아. 캐리할 무슨 지형 없지 않아요? 복전 재밌어. 보전 오고 싶어. 나 복전 중이야. 나 복전만 해. 저기 아니 뭐냐 우리 동아리에서 선배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길래 동아야 너 게임 안 해? 그래가지고 놀라는데 티어 어디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원래 이기다. 선생님 단거 드시고 가세요. 뭐라고? 단거 드시고 가세요. 데인저. 이거 뭐라고? 덤블스 감동. 선생님도 이제 피곤하실 테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주시는. 아니 한 선생님 이거 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받았는데 자유 시간이 없네. 아 재밌다. 야호. 이게 주인이 안 돼. 이 주인이 근데 야, 이거 미는 예미 거, 테스트 다 해가지고. 이런 거 미는 거야 이거. 근데 진짜 그 자리가 집중도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가운데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저는. 집에서는 일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자, 다음 거 보자. 34번. 아. 서술형 나오는 지문입니다. 아. 한 문장에 서술형으로 내면 잘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주제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네, 첫 문장은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이 주제인데요. 이 글의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심해동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해동물의 그 발광에 대한 진실이요. 그 발광이 아니고요. 빛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발광을 한 이제 그 발광 물질이 있는 그런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뭐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자신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면 이 글은
전형적인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해동물에 대한. 그러면은 보통 설명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나온 적 있었죠 지난번에. 서술형 4번이었나요 아마? 3번이었나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라던가 아니면은 요약문 완성이라던가 보통 이런 걸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일단 주역은 아직까지는 요약문 완성이 출제되진 않았었으니까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같은 걸로 좀 출제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고기가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게 맨 마지막 문장.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요지로 잡았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Some deep sea organisms. 자 일부 심해 생물들은요 are known 알려져 있답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발광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물 발광. as a lure니까 lure라는 건 이제 미끼죠. 그래서 미끼로서 생물 발광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To attract prey, 먹잇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with a little glow, glow는 빛이죠. 그래서 작은 빛으로. Imitating the movements of their favorite fish.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그 먹잇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심해 생물 중에. 그러면은 이 움직임 자체를 이제 마치 이 물고기 먹잇감 있죠. 이 먹잇감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얘가 잡아먹는, 얘도 뭔가를 잡아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잡아먹는 그 물고기와 가장 움직임이 흡사하게끔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빛을요. 그래서 얘가 이거가 만약 마치 이제 자기 먹잇감인 거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얘가 앙 하고 잡아먹는 거죠. 그죠? 자 또는 like fireflies. 자 반딧불이처럼 또 한답니다. As sexually attracted to find mates. 그래서 그 성적인 유인 물질로서랍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발광 물질을 쓰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잇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짝을 찾기 위해서. 됐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은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자체가 통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통념이 나오면 보통 반박이 주제가 되지만 반박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게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이어서 볼게요.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자, 많은 가능성 있는 진화적인 이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론인가? For the survival value of bioluminescence. 그러니까 그 생물 발광의 생존 가치에 대한 많은 가능한 진화 이론이 있지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자,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 is the creative cloak of invisibility.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랍니까? invisibility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망토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심해 생물의 발광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도, 그러니까 이 발광 물질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용도.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무엇이다? 바로 이제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짝을 찾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유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진화 이론이 있지만 흥미로운 게 뭐다?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드는 거라고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든다. 됐죠? 이거는 뭐 근데 비유적이라고 해봤자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겠죠. 그 뭐 빛이 이렇게 발생하면 뭐 근거의 반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얘가 뭐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대충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그죠? 자 한번 볼게요.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그러면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의 색깔은요 is blue-green, 청록색인데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the same color as the ocean above. 그러니까 바다의 위층과 같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발광 분자의 색이 바다의 위층과 같은 청록색이래요. 청록색. 자, 그래서 by self glowing blue green. 그럼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함으로써 그 생물은 더 이상 cast shadow 그림자를 들이우다 이런 겁니다. cast는 뭐 던지다. 그림자가 나오면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럼 더 이상 그림자를 들이우거나 아니면 어떤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는답니다. Especially 특히 when viewed from below 아래에서 보여질 때요. Against the brighter waters above. 그러니까 위쪽에 더 밝은 물을 배경으로 아래쪽에서 보여질 때는 특히나 이 실루엣을 만든다거나 뭐 이제 그림자가 생긴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닷속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이 앞 내용과 좀 연결을 해보자면은 빛을 내는 발광 물질의 용도가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생물 발광 분자, 이 생물이 이제 그 이렇게 요 분자 자체가 청록색인데 바다의 위쪽과 같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서 일종의 보호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정말 빡대가리가 물론 빡대가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얘가 있잖아. 그럼 얘가 있으면은 이거는 내 먹잇감이 아니구나 하고 피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빡대가리 같이 갖고 이러려다가 잡아먹히냐는 거야. 생존이 달린 건데. 왜 그러냐? 얘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얘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청록색이야. 이 바다가 다 청록색인데 얘가 청록색 빛을 내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일종의 보호색으로 인해서 얘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된다는 거겠죠. 빛을 내면은. 그러면은 뭐만 보이는 거야? 얘만 보이는 거야. 얘만. 이해되세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뭐 그림자나 이런 것도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뭐 그림자 같은 것도 딱히 안 보이니까 여기에 이 본체가 없구나라고 얘는 생각하겠죠. 그죠? 자, rather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빛냄으로써 그들은 can blend into 자 섞일 수 있답니다. sparkles와 reflections와 scattered blue green glow랑 이런 거랑 섞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햇빛이나 달빛에 스파클링 반짝거리는 거 그리고 반사되는 거 스캐터는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되는 청록색 빛에 섞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신을 빛냄으로써 보호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무슨 뭐 반짝임이니 반사니 뭐 이런 거에 섞일 수 있다. 섞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호색을 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그들은 be likely 여기서 be likely to로 안 나오고 ing로 나왔거든요.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통 be likely to 부정사로서 출제를 하는데 여기서는 ing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be likely to 부정사 할 때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이 likely가 형용사 보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likely 자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likely가 형용사로서 뭐뭐 할 것 같은이라는 뜻이 있고 부사로서 아마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be likely to 부정사에서는 likely가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로서. 그래서 be likely 하면은 할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진행형이야. 진행형. 이렇게 진행형. 그럼 여기서 likely는 뭐냐? 부사예요. 부사. 됐어? 그렇기 때문에 be likely to로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요. 아마도 가장 아마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making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말고 얘기 딱 좋죠?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법으로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빛을 가장 아마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거랍니다. Not A but B.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보여지기 위해서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빛을 내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런 용도로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을 낸다는 거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빛을 쏘는 거잖아. 심해니까 엄청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오케이? 위장하기 위해서인 거겠죠. 위장하기 위해서, 가리다, 위장하다, 안 보이게 하다, 이런 게 다 핵심어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빛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심해동물의 발광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됐어요? 보여지지 않기 위해 빛을 낸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5번. 아, 6점 안 할게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니야, 죽진 않아. 또 옮겨? 피곤해서 미안하네. 이거 빌려줄까? 저 밀렸어. 알았어. 빌려줄게. 한 대밖에 없어요. 내가 친절히 옮겨줄게. 저기 뒷자리로. 쓸까? 그치. 즐거운 나도 쓸거 자, 내가 쓰. 지금 너 써야 된다. 빨리 하세요. 저 수업할 거니까. 자, 다음 질문 갑니다. 35번. 진짜 말로 갑자기 아니에요. 저희 뒤에 색깔. 아니, 경사. 어차피 저거 하느라 집에 일찍 가기 위해서 수업 제대로 안 들으면 본인 손해예요. 맞아요. 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제목을 좀 말해주면요.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에 대한 겁니다.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에 대한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여기가. 이거 안 나와요. 뭐가요? 안 나와요. 참고로 36번이 나옵니다. 36번. 그게 마지막 서술형이에요. 네, 다음 질문. 자, 35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활동가의 앨리 파리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하우 이하를 주목했답니다.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장려하는지, 권장하는지, 우리 인간의 경향이 to grab hold of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켜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권장하는지를 주목했대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의 경향이 모든 것을 쥐게 되는지 쥐는 것을 조장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목했다는데 좀 더 이어서 보자면 accountability 어떤 신념을 확인한답니다. 어떤 신념인가?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것이래요. 자, while 반면에 quietly ignoring information. 자, 그러면은 정보를 조용히 무시하는 반면에요. 어떤 정보냐?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뭐 신념이라고 썼는데 이제 뭐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가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사상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라는 사상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나는 이 A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얘를 가지고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상을 가지고 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 그러면 이 알고리즘 뭐 영상 검색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부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검색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연결되는 거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했더니 이 A 사상에 대한 게 이만큼 영상이 나와요. 엄청나게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반대에 대한 이 신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사상만 나온다고. 근데 이 사상들은 어떤 거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걸 검색함으로써 내 신념이 더 확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을 예시로 들어볼까? 그냥 쉽게 말해서 개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개고기 섭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 나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 개고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막 뭐가 나오는 거야? 개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개를 잡을 때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 뭐 이딴 것들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에서 개를 안 잡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개고기를 먹어도 좋다라는 이미 나는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련된 그에 관련된 검색 결과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의 사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심리상 궁금하니까 볼 수도 있어요. 반대에 대한 사상을요. 그러면은 사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검색 결과물을 통해서. 그런데 온라인 알고리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특정 사상을 갖고 있으면요. 이와 관련된 검색 결과물만 나오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설치한데요. 소위 말해서 필터 버블이라는 걸 설치한답니다. 우리 주변에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된답니다. Only to that material. 오로지 그 자료에만. 어떤 자료?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됐어?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가 뭔데요? 나는 개고기를 먹는 게 좋다. 개고기가 좋다.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거에 관련된 거. 내 사상과 일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 내 사상과 일치하는 자료에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 사례는 안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블은 거품이고 필터는 말 그대로 거르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딱 하면은 그 주변에 이 거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 다른 쪽을 쳐다보는 거를 막아버리는 차단제 역할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자, 일단 이어서 보자면 We're never challenged. 우리는 결코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답니다. 왜 이의를 제기받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에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왜 이의를 제기받을 게 있겠어요?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막 피켓 들고 있고 이런 게 결과물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다는 거야. 됐어?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자,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요. 어떤 기회야?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다양성과 차이점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안 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내가 만약에 개고기 안 먹는 것 이렇게 직접 검색하지 않는 한 그 결과물은 안 나온다고요. 온라인 알고리즘에서. 됐어요?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절대로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사상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개고기 안 먹는 사람도 뭐 이해해. 이게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스스로 그거를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In the best case, 그러면 최상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naive하게 된답니다. naive는 순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되고요, sheltered 보호받는답니다. 그리고 and in the worst, 최악의 경우에는요, we become radicalized, 과격하게 된대요. 뭐에 대해서? 극단적 의견을 가지고요. Unable to imagine life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우리의 특정 버블 밖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면서요. 아까 내가 말한 거죠. 버블이 이렇게 있어. 내 사상은 이것뿐이야. 바깥쪽을 봐야 돼. 근데 거품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냥 이 사상에 대한 것만 극단적으로 내가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The results, 그 결과 are disastrous합니다. 참담하대요. Intellectual isolation, 지적인 고립과 그리고 real distortion, 진정한 왜곡이랍니다. 왜? 다양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거품에 이미 둘러싸여 있어요.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상. 내가 아까 전에 이 사상이라는 거를 지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떤 지성에 관련된 고립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나는 이 사상, 이 틀에 갇혀버린 거야. 다른 쪽을 못 봐. 고립된 거야. 그리고 이쪽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이제 고립과 왜곡이냐? That comes with believing. 자, 믿게 되어 따라오는 건데 뭘 믿게 되는 거냐? That the real,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 is the world. 세상이라고. 됐어?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 뭔데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사상이야. 우리가 만든 세계야. 근데 이 세계가 세계다. 즉 세상의 전부이다. 우물한 개구리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이 우물한 개구리야. 이 우물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지적인 고립이 오고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담하냐라는 겁니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과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아까 제가 제목을 말했었죠. 인간의 경향성은 어떠합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이제 믿는 사상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 알고리즘 자체가 그거를 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반박 사례를 안 보여주니까요. 온라인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사상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왜곡과 치우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글은요 전형적인 프로블럼류의 글입니다. 프로블럼. 보통 우리가 프로블럼이 나오면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문제점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가장 잘 알맞는 문장이 첫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을 주제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필터 버블을 없앨 수 있느냐?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안 나왔잖아. 그냥 얘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 우물 밖을 못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곡되고 뭐 이제 뭐 지적으로 고립되게 된다. 이거 계속 문제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은 다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시간은 뭐 거의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금요일 날 보강 때 다 마무리하시죠. 남은 가르침은. 문자제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의 반대되는 사상도 검색해 보면 돼요. 네, 그래 들으면